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문구 회사에서 오래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20대 후반에 만났죠. 남편은 당시 화장품 회사의 재무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저희는 비슷한 점이 없지만 좋아하는 게 비슷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통하는 게 많았어요. 특히 야구를 좋아했는데 주말이면 둘이 야구를 보러 다닐 정도였죠.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하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군요. 저희는 집을 구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신혼집을 매매로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남편이 결혼 전 혼자 살던 작은 빌라에서 살았어요. 아직 그 집의 계약이 남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봤던 집이랑 비교해서 어때? 나는 이 아파트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사실 지금 본 집보다 첫 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긴 해. 해도 잘 들어오고 층수도 괜찮았고. 근데 거기는 매매가가 너무 높았지? 그렇긴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한참 초과하니까. 그럼 내일은 다른 지역에서 한번 볼까? 내가 받은 곳이 있긴 한데.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더 이상은 못 볼 것 같아. 지금 봐봤자 눈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 서울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 집을 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만 살던 남편과 제가 같이 살 집을 구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었죠. 저희는 정말 밤낮 없이 매물을 찾아다녔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을 돌아다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의 예산에 맞는 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은 제 직장과 조금 멀지만 교통이 잘 되어 있었고 주변에 공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예산에 얼추 맞았죠. 이전에 봤던 집들과 비교해봐도 가격대에 비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집이었어요. 남편과 이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와 통화를 해야겠다고 했죠.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건네주는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윤정이냐? 넌 왜 나한테 연락도 없이 집을 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집을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남편이 말 안 했나 봐요. 저희 집 구했는데. 궁금하시면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너희가 구한 집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내가 가서 꼼꼼하게 잘 살펴볼 테니 기다려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첫 신혼집이니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하고 바로 집을 보여드렸죠. 넌 골라도 어쩜 이런 집을 골랐어? 이 집은 위치상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운이 나쁜 집이야. 어머니, 여기 저희가 힘들게 찾은 집인데 이곳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집이거든요. 아니 글쎄, 이 집이 운이 안 좋다니까 그러네. 너 집을 이렇게 대충 고르면 어떡해? 아무튼 이 집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이 집도 힘들게 찾은 건데 정말 안 될까요? 남편 집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음이 좀 급한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라.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결국 저는 그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 집이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얼마나 열불이 나던지 화도 났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어서 빨리 다른 집을 찾아야 했죠.
몸도 몸이지만 정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집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으니 대충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죠.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군말 없이 괜찮다고 한 집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비쌌거든요. 대출을 예상하고 있었어도 그 금액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깊은 고민에 빠질 무렵 제 남동생이 군말 없이 1억을 지원해줬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랬지. 누나가 돼서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해서 되겠어? 그런 게 어딨어. 나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누나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거면 됐어. 그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큰 돈을 주냐? 아무튼 고마워. 내가 이 돈은 꼭 갚을게. 갚을 수 있을 때 줘. 부담 갖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따로 말해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남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번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의 이런 고민을 알고 흔쾌히 1억을 빌려주며 집을 사는데 보탰으라고 하더군요. 동생이지만 정말 든든했어요. 제가 부족한 1억을 들고 나타나자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 듯 했죠. 동생이 이 돈을 빌려줬다니까 남편은 처남이 그렇게 돈이 많냐며 비아냥거리듯 묻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귀엔 그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땐 내 집을 산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서 집을 매매했죠. 저는 하루빨리 대출을 갚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절약도 필수로 했고요. 근데 남편은 이런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가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도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행복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사를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죠. 어머, 너 이리 와봐라. 이런 배치 때문에 돈이 새는 거야. 너는 식탁을 이렇게 놨니? 당장 위치 바꿔라. 어머님, 여긴 우리 집이니 저의 취향대로 꾸미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생각을 왜 해? 가구는 다 제자리가 있는 거야. 너 화장대도 이렇게 놓지 말라고 했잖아. 화장대가 창가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저희 살림에 참견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제 작업실을 건드는 일이었어요. 저에겐 사생활이 없는 것 같았죠. 아니, 멀쩡한 방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종이 상자들은 다 뭐고? 어머니, 저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문구류 만들어서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방은 제 작업실로 쓰고 있고요. 어머, 얘 좀 봐. 누구 마음대로 이 방을 작업실로 써? 우리 아들도 동의한 거야? 네, 어머님. 이렇게 돈 벌어서 대출 갚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당장 정리해라. 네? 어머님, 방금 전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방이 없으면 제가 작업을 어디서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같이 사는 집에 네 방이 떡하니 있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저만 좋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부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해도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래? 기껏 해봤자 푼돈이겠지. 너 혼자 일을 다 한다고 돈이 벌리니? 제 사업 동생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님도 아시죠? 이 집 팔 때 동생이 1억 지원해 준 거.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사업했어요.
그런 얘가 절 도와주는 건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동생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동생이 돈을 지원해 준 게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약점이 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혀를 차더군요. 문구 디자이너로 일하다 보니 저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죠. 일은 재미있었어요. 온전히 저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런 제 일도 시어머니에게 지적을 당하니 이곳에 내 집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어머니에게 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이 집은 저희 부부집이잖아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말없이 오시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자 방문하는 건 자제해 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내 아들 집에 오지 말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오늘도 저 연차라는 소리 듣고 오셨다고 했죠? 저도 편하게 쉬고 싶어요.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너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는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말한 거 다 좋다고 하지. 이러시는 건 절 위한 게 아니에요. 매번 오실 때마다 제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가구 배치 바꾸고 겨우 만든 작업실 치우라고 하시고 자꾸 이러시면 저도 할 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더군요. 시어머니가 큰 소리치고 가셨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 줄 몰랐어요. 당신은 왜 엄마를 서운하게 하는 거야? 당신 꼭 그렇게 어머니한테 쌀쌀맞게 말을 해야 해? 어머님이 집에 와서 가구며 내 작업실이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엄마 눈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엄마가 당신보다 살림을 훨씬 오래 하셨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믿고 맡기다니? 내 집인데 어떻게 다 어머님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작업실은 치우라고 하시면 안 되지. 대출금 갚으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 누가 보면 당신 혼자 대출금 다 갚는 줄 알겠다. 나는 일 안 해? 지금까지 내가 다 갚는 것도 사실이잖아. 당신은 생활비만 내는 정도고. 돈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또 이 문제를 회피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을 냈죠. 실제로 대출금은 거의 제가 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같이 내는 생활비 외엔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제가 남편보다 소득이 더 높은 편이니 처음엔 그 정도는 감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이런 걸로 몇 번 말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알겠다며 회피하기 바빴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다툴 일이 많은데 시댁 문제까지 더해지니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하루는 동생이 저희 집에 왔어요. 다른 건 아니고 일 때문에요.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배송 일은 동생이 맡아서 해줬어요. 동생도 사업을 하면서 택배 회사와 거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택배를 보내주곤 했죠. 그러면서 주문이 많은 날엔 동생이 포장도 도와주고 검사도 도와줬거든요. 평소에도 동생이 저희 집에 일 처리하러 자주 오는 걸 알면서 남편은 처남이 왜 오냐며 심드렁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몰랐던 일도 아닌데 저런 말을 굳이 왜 하는 건지 알 수도 없었고요.
근데 동생이 와서 남편에게 인사를 해도 남편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에게 미안하더군요. 일을 도와주러 온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동생을 보내고 나니 남편은 거실로 나와 저에게 따지더군요. 처남은 우리 집에 마음대로 오면서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서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줬니? 그래, 당신 진짜 웃긴다. 이렇게 할 거면 처남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 동생은 내 일 도와주러 집에 오는 거잖아. 동생이 당신 쉬는 걸 방해해? 그럼 우리 엄마는 뭐 당신 방해했어? 살림 도와주러 오신 거잖아. 살림을 도와주러 오셨다고?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시다 마음대로 가구며 물건이며 옮겨버리는 게 도와주러 오신 거야? 나도 처남 오는 거 불편해. 엄마도 그건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더라. 당신 맨날 어머님이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둘이 놔두고 그런 얘기하면 재미있어? 솔직히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엄마는 못 오고 처남만 집에 오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을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억울한 듯 저에게 따졌지만 이내 포기해버렸죠. 동생이 다녀간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사돈 총각이 자주 드나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우리 아들도 주말에 쉬는 거다. 어머님, 그럼 제가 돈을 더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편이 저만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사돈 총각을 드나들게 하겠다는 거야? 나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니, 됐다. 당장 방법을 찾아. 그렇다고 밖에 작업실을 얻을 순 없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돈을 더 쓸 수 없어요. 네가 사돈 총각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우리 아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의 분노는 남편에게 많이 향해 있었죠. 모든 싸움에 시어머니를 개입시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제대로 말을 해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남편도 더 이상 저런 말을 안 할 것 같았죠. 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과 고충을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근데 어머님이 매일같이 오셔서 가구며 가전이며 심지어 내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기셔.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우리 아니야? 여기 사는 내가 이게 편해서 이렇게 둔 건데 이곳에 살지도 않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선 넘었다고 생각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쁜 마음 먹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라면 선은 지키셔야지. 여긴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 어머님이 아니라. 남편은 제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꼬리를 내리는 듯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남편이 저러고도 다시 투덜거리는 걸 많이 봤기에 확실히 해두고자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가사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불만만 말하는데 이런 식이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이야기 못 들어줘. 갑자기 왜 또 대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도 안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해? 아니, 나는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알았어. 나도 조심할게. 더 이상 선 넘지 말자. 계속 이러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제가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금도 제가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경제적인 이야기만 꺼내면 위축됐어요. 그리고 이 집을 살 때도 동생이 큰 돈을 지원해 줬으니 집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말을 아끼는 눈치였죠.
남편은 여전히 불만이 있는 듯 했지만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할 말을 하고 나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말을 수용하는 듯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전화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내가 널 좀 서운하게 했지? 앞으로 조심할게. 네가 대출금을 많이 갚느라 고생한다. 네? 어머님, 그 말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아들만 생각했어. 며느리를 진작에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앞으로 내가 많이 챙길 테니까 화 풀어라, 아가. 당장 스트레스였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쁨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감사했죠. 이제 마음껏 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여행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시어머니가 변해버리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뭔지 모르게 꺼림칙했죠. 제주도에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누군가와 언쟁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진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었죠. 그 후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됐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아이를 언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아이를 갖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무언가에 쫓기듯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고 보채시더군요. 더 늦으면 그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나랑 산부인과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응? 어머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갖고 싶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응? 아이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남편과 상의를 해볼게요. 아직 아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당장 상의를 해봐라.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니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저를 존중해 주시는데 그 태도들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거든요. 남편도 아직 아이를 갖자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보채니 자연스럽게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남편까지 저렇게 아이를 낳자고 보채니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결국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저와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나쁜 것도 아닌 채로 어영부영 지냈어요. 물론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싸움도 줄어들더군요. 사이가 좋아서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움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랄까요? 남편과 제 사이는 계속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하루를 바쁘게 보냈죠. 저는 대출을 갚는 데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집이었거든요. 집을 가져야 평온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대출금을 갚는 것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저는 드디어 대출금을 완납했어요. 드디어 온전한 제 집을 갖는 것 같았죠. 너무 행복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안정이 됐으니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 방 만들어야 하니까
작업실로 놀고 있는 그 방 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니? 말을 알아듣게 해봐. 말귀 못 알아들어? 이제 대출도 다 갚았으니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신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반대야. 내 집에 우리 엄마 모시는 건데 네 허락이 필요해?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대출금을 완납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모른 척했죠.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대체 나 몰래 언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누구는 힘들게 대출금 갚겠다고 투잡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않았던 남편이 자기 집이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죠. 저는 도저히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두면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할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남편을 설득했어요. 난 분명히 말했어. 어머니 못 모시고 살아. 당신이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멈춰. 그럼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냥 저렇게 두고 봐? 당신이야말로 생각이라는 게 있어? 당신이랑 사는 사람은 나야.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게 뻔한데 뭐하러 당신이랑 상의를 해? 방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당장 내 사업은 어쩌라고? 맨날 그 사업. 누가 보면 월에 한 몇천만 원 버는 줄 알겠네. 이제 대출금도 갚았는데 그만두면 되잖아. 그건 내 일이야. 당신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어머님 못 모시고 살고 내 사업도 계속 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어머니는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결혼할 때 이런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뻔뻔해?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다고 느꼈던 8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쩌면 그때부터 합가를 준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을 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죠.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저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절대 저 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결심이 무색하게 다음날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동할 줄은 몰랐거든요. 적어도 저에게 남편이 다시 의견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싫다는 표현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시어머니를 집에 들였죠. 시어머니는 짐가방을 풀자마자 저를 비웃듯 바라보시더니 익숙하다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시다 제 작업실 문을 소리나게 열고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죠.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승리의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열이 확 올랐죠. 어머님, 이 집 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어서 돌아가세요.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이제 나도 여기서 살아. 저는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 한 적 없어요. 시끄럽고 빨리 이 방 좀 치워봐라. 아니 내가 이 방 쓰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해뒀는데 아직도 물건이 그대로 있네. 응? 시어머니는 제 물건들을 멋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제가 만든 제품들과 제품들을 포장하는 상자들을 바닥으로 던졌죠.
선반 위에 잘 진열되어 있던 것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이 와중에 남편은 밖에서 그 모습을 낄낄거리며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참담했던 것 같아요. 지금껏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니 허탈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물건을 멋대로 던지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보고만 있지 말고 어머님 좀 말려봐.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 물건들 저한테 정말 소중한 것들이라고요. 네가 엄마를 그렇게 대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 엄마 말릴 생각하지 마. 어차피 같이 살려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지금 당장 방 치워라. 이제부터 이 방은 내 방이니까. 짐 치우니까 방이 환하고 깨끗하네. 이 모자는 이 아파트를 샀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방이라는 듯 가방에서 짐을 꺼냈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억울하더군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집을 내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앞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거든요. 뭐하고 있어? 이 짐들 다 치우지 않고? 내가 몇 번을 말해서 알아들을 거야? 그래, 얼른 치워라. 해 다 지겠어. 오늘 어머니 여기서 주무셔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절대 인정 못해. 그렇게 알아. 어머님,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어머님 절대 못 모시고 살아요.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그렇게 우겨도 소용없다. 이 집도 내가 골랐던 거 생각 안 나냐? 이 집을 살 때부터 이 방은 내 거였어. 아니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집 대출금을 갚았는데요. 시어머니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남편도 독하다며 고개를 저었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표정과 말을 할 사람은 누가 봐도 저인데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치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동생이 문 앞에 와 있더군요. 동생을 보니 울컥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동생에게 보여주는 게 미안했거든요. 동생은 제가 만든 제품을 옮기려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죠.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리고 이내 문이 열린 작업실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남편은 동생이 오자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예상치 못한 동생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역시 뻔뻔한 인간답게 태연하게 행동하더군요. 동생은 엉망이 된 작업실을 확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듯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려던 찰나 시어머니 목소리를 높였죠. 사돈 총각, 이제 우리 집에 안 와줬으면 좋겠는데 며느리도 사업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볼일 봤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가족끼리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시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동생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지 엉망이 된 방을 한참 둘러보았어요. 동생에게 이런 꼴을 보이니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이 집을 살 때 큰 돈도 보태줬던 건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속이 상했죠. 동생은 차분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누나,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나 사업 그만둘 거야? 아니,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어. 사업은 계속 할 거야. 처남,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으니까 처남도 우리 집 그만 와. 사업도 접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금 누나가 사업 계속한다고 말했잖아요. 안 한다니까? 작업실 치우는 거 안 보여? 이 방 우리 어머니 방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동생도 이 어이없는 상황에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동생은 어이없다는 듯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았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가방에서 꺼낸 옷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점점 상황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대로는 가면 정말 집을 빼앗길 수 있겠다 싶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도 없고 제 사업도 그만둘 생각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매형이 누나 허락도 없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동생은 상황 파악이 끝난 듯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신경질적인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죠. 동생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남편은 화를 참는 듯 주먹을 꽉 쥐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가 찼죠. 남편의 이런 행동에 저와 똑같이 분노한 동생이 다시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누나가 어떻게 얻은 집인데 당신들이 함부로 집을 망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처남, 우리 집 일에 빠져. 처남이 뭔데 큰 소리를 내? 네 형,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 누나가 다 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누나한테 이런 짓을 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어? 너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는 거지? 남편은 동생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동생과 저에게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죠. 남편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돈 어른도 이러시는 거 아니죠? 매형이 이런 짓을 해도 사돈 어른이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 당장 안 나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남편은 동생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죠. 동생은 그런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고 남편은 동생이 겁을 먹지 않자 더 화가 난 듯 때릴 듯이 주먹을 들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전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이거 안 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때리려고 해?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거야. 네가 뭔데 남의 집 귀한 자식 버릇을 고쳐준대. 네가 뭔데? 이거 안 나? 이게 매형 무서운지도 모르고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어디서 버릇없게? 누나, 매형 잡지 마. 나도 안 무서워. 저런 인간 목소리만 크지. 뭐? 오늘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질질 짤 생각하지 마라, 어? 남편은 동생 말대로 소리만 빽빽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하더라고요. 동생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남편 앞에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인간이랑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러운 저의 통보에 가장 놀란 건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았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인간이랑 더는 못 살겠다고. 너랑은 이혼이야. 알겠어? 뭐?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고작 이런 일 때문에? 고작? 네가 한 짓이 고작이라고 생각해? 너 지금 큰 실수했어. 네가 나한테 이딴 짓을 하고도 이 집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웃기지 마. 이 집 내 집이고 너한테 절대 안 뺏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게 이혼까지 갈 일이야?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너 혼자 살아.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하니? 당신 잘 생각해. 후회할 거야. 지금 이혼하면 당신만 좋을 것 같지? 이혼하면 좋을 게 없다니까? 아니, 이렇게 살 바엔 이혼을 하는 게 훨씬 나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이혼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남편을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남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짐작한 듯했죠. 하지만 남편은 의기양양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지는 건 시어머니뿐이었어요. 아들아,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봐라. 이혼을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그래, 좋다 이거야. 뭐, 무서워할 줄 알고? 아니, 나도 이혼, 당신이랑 이혼할 수 있어. 저는 동생과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동생은 제 눈치를 보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시원하게 저질러 놓고 나니 비로소 제가 원하는 게 이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너한테 험한 꼴 보여서 미안하다. 운전 좀 해줄 수 있어?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러 가야겠어. 누나, 괜찮아? 누나 선택에 후회 없겠어?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 너도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다 봤잖아. 그건 그렇지만 사실 나도 매형이 저렇게까지 막대 먹은 인간인 줄 몰랐어. 나도 저렇게까지 치졸한 인간인 줄 몰랐다. 이렇게 된 이상 이혼하고 꼭 내 집 찾아야겠어. 너도 알잖아. 저 집, 저 인간이 산 거 아니야. 내가 한 거라고. 그럼 다 알지. 누나가 대출금 갚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순간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동생이 옆에 있으니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동생과 대화하다 보니 제 선택을 후회하기는커녕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중 가장 말이 잘 통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법적 다툼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나니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고요. 어차피 8년 내내 대출금을 갚은 건 저였으니 무서울 게 없었죠. 전 그저 남편의 행동과 말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그렇게 법적 다툼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시종일관 뻔뻔한 자세로 나왔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웃을 수 있을지 궁금했죠.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집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당신이 그 집을 다 가져가는 거야? 왜긴, 이 집을 내가 샀으니까 그렇지. 네가 대출금 한번 제대로 낸 적이 있어? 그리고 이 집 살 때 내 동생이 돈 지원해줬던 거 생각 안 나? 8년 동안 그새 그걸 까먹었구나. 멍청하긴. 그럼 난 어떡해? 이제 어떻게 사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젠 다신 보지 말자. 난 너 꿈에서도 보기 싫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오로지 제 취향으로 꾸민 집을 보는데 이렇게 뿌듯할 수 없었죠. 작업실도 다시 정비를 하고 새 마음으로 제 브랜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집중적으로 제 브랜드를 키우는 시간을 갖기로 마음먹었죠. 언제나 그랬듯
동생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어요. 누나 퇴사하고 사업에 집중하니까 매출이 확 뛰었는데? 택배가 부쩍 많아진 것 같아. 그치? 나 요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게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고맙긴 누나가 잘한 거지. 내가 누나 이쪽으로 재능 있다고 했잖아. 재능이 있다고 해도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뿌듯한데? 그럼 저녁은 누나가 사줘. 아휴, 당연하지. 너 뭐 먹고 싶은데? 언제는 내가 밥 안 사준 것처럼 말한다.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부려먹기만 하는 누나가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지. 누나, 주말에 부모님 병원 때문에 잠깐 서울 올라오신다는데 시간 괜찮아? 당연하지. 주말 복잡하니까 평일에 모시고 와. 우리 집에 계시면 되잖아. 알았어. 그렇게 말씀드릴게.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에서 밥 한번 먹자. 오롯이 저의 집이 있으니 이런 게 좋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다는 거요. 이제 남동생도 편하게 제 집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동생이 자주 와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 몸이 편해서 좋더라고요. 사업은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없이 기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혼 후 저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죠. 하지만 이런 저와 다르게 전 남편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결국 집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 시어머니가 남편과 본인을 용서해달라며 전화를 자주 하셨거든요.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윤정아, 아직도 화가 많이 났니? 내가 돌이켜보니까 너한테 미안한 게 아주 많아. 다시는 합가하자는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던 적 있죠?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까봐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저 챙겨주는 척 하셨잖아요. 예, 그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 욕심이 지나쳤어.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님한테 안 속아요.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못 속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윤정아. 응? 저는 분명히 남편이랑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 윤정아 전화 끊으려고? 잠깐만 시간을 줘라. 응? 자꾸 번호 바꿔서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이제 모르는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끊어냈죠.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끝까지 전화나 연락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힘들다며 결국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더 이상 시댁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제 상황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어요. 40대 초반 그렇게 꿈꾸던 집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며 살고 있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순간들이 있더군요. 누나, 이 상품이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상품을 주력으로 키워보는 건 어떨까? 디자인이 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이어리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 네 말대로 다른 디자인도 구상해봐야겠다. 그럼 디자인 더 뽑아보고 나도 한번 보여줘. 알았어. 이렇게 된 김에 다른 상품도 좀 만들어 볼까? 내가 구상해둔 게 있거든. 한번 봐줘. 물론 불안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언제나 제 힘이 돼주는 동생이 있죠. 동생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아니었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고마워하며 두고두고 은혜를 갚을 생각입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